내용을 보니까 광고만 보면 되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무료라고 뭐 돈이 또 딱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격 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발전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아직 사주학적으로는 아무래도 갑진년이지만 아무래도 양력으로 2025년이 되어서 신년 운세에 관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영상에서 1년 새운을 보는 법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운세를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운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정된 명, 사주팔자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뒤에 새운을 좀 정확히 봐야지만 대운의 고려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주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런 내용을 알더라도 사주 해석과 운의 해석이 아직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일년운세에 대한 것을 내가 직접 셀프로 해석해서 본다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주 상담을 직접 의뢰해서 상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지난 저의 영상에 어떤 저희 구독자분께서 사주를 운세 앱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이제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세 앱을 좀 이용해 쉽게 사주팔자나 뭐 타로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운세 앱이라는 걸 보지는 않고요. 거의 뭐 사주를 보기 위해서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바꿔주는 만세력 어플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주를 해석하고 운세를 확인하는 어플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입력해보고 운세를 보는 앱을 최근에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그 뒤에 이제 운세 어플들이 나오던 초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운세 어플을 사용해보고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 이제 신문 한 켠에 나와 있는 그 띠별로 보는 오늘의 운세 같은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누구에게나 좀 통할 법한 모호한 조언 그리고 할 법한 그런 일반적인 조언들.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어플들을 제가 챙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지 한참 좀 되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요즘에는 AI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니만큼 이런 스마트폰 운세 어플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가감없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운세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부분은 좋고 나쁨이 있을지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1년 새운을 풀어보는 것을 제가 이제 사주를 직접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앱스토어 기준으로 판매량이 높은 어플을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할 때만 해도 각 어플마다 명조를 여러 개를 좀 넣어서 비교를 해보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저희 채널은 사주를 제대로 풀어보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풀이를 먼저 해보고 그것이 어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사주를 보면서 운세 앱에서는 신년 운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명주분의 사주를 우선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여자분의 사주는요, 인월 개수의 30대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분에게 지금 들어오는 이 을사년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년 운세를 볼 때 그냥 막연히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주 해석을 기반으로 한 통변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통변이라는 게 사주 해석을 기반으로 명주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히 상담을 많이 해봐서 경험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사주를 해석하고 접근해서 통변을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사주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주를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변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연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년 운세를 이야기해 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1년 을사년이라고 한 해가 1년의 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총운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가급적이면 어떠한 현상을 동반할지도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는 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그냥 좋다 나쁘다를 제외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어나는 현상의 경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이 좋게 일어나는지 나쁘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들어오는 1년의 총운이 좋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우리가 절운, 월이라고 하죠. 이걸 좀 확인해 줘야 하고요. 반대로 1년 총 운이 나쁠 경우에는 어떤 월이 좋은지도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명주분에게 좀 여쭤봐야 하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1년의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그에 맞는 기룡의 시기를 알려주며 상담을 명주분에게 최대한 맞춰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직업이나 경제력 혹은 배우자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명주분에게 맞는 상담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변을 잘하는 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좀 분석해보고 이제 곧 바뀌는 을사년이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인월개수의 상관격의 사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을 분석하려면 우선 이 사주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하는 게 1번입니다. 자, 간단히 좀 사주를 분석해 볼 텐데 인월개수로 월지가 상관인데 상관은 비록 말썽이나 고설을 뜻하는 흉신이지만 그래도 이 사주처럼 이렇게 재를 지지에서 만난다는 건 내가 가진 재주로 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게 지금 이 사주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칠살평관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제 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상관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상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변덕이나 뭐 말썽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나 뭐 임기응변이 좋고요. 언변 그리고 요령이 좋아서 만약에 이렇게 뭐 이 사주는 그렇지 않지만 지지에서 인을 만난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좀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는 지지 모양이 상당히 좋죠. 월지가 상관인데 이렇게 연지에서 지금 편제를 만나서 상관이 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지에서 이 상관을 키워주는 겁재가 있지만 그래도 이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 즉 근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 겁재가 상관을 생한 것을 다시 재로 생해주는 구조로 해서 지지 모양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가진 재주로 부를 갖출 수 있는 모양이 된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천간의 모양은 어떨까요? 자, 지금 사주를 보시면 월지 상관에서 투출한 간목이 시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중에서 이렇게 투출한 무토, 정관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다 월령에서 투출한 용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때는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주 천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관이 비록 이 사주의 용신이지만 이렇게 사주에서 가장 귀한 관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관경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가진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항시 관이 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직 같은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조직에 대한 규칙에 대한 좀 순응하지 못해서 조직과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자연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돼버린 건 아쉽죠. 자, 근데 무조건 상관경관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사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연간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요 인이 보호하고 있다는 건 좋게 봐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관이 만약에 인을 만난다면 내가 인을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보통 이 상관 자체의 흉한 기운을 눌러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관을 만났을 때 요 인이 정관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관격의 인을 만난 게 우리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간의 모양은 아무 문제가 없냐라는 건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요 인수가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 인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상관이 관을 극하는 작용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천간에 있는 경금의 뿌리가 지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다시 운에서 천간에 인수가 와서 정관을 보호하거나 혹은 편관이 와서 기토 같은 게 떠서 이 상관 간목을 잡아줘야 사주 모양이 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을사년 이 해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분은 저한테 이제 갑진년 때 상담을 작년에 받으신 분인데요. 갑진년만 놓고 본다면 직업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어서 이직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을사년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을사년 천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식신이고요. 지지는 정제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온 세운의 글자로만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을 본다면 직업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좀 돈이 될 만한 자리를 내가 이동하더라도 좀 알아보고자 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건요.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을사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좋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을사년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겠죠.
자, 우선 세운만 놓고 봤을 때도 천간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주는 지금 상관이 경관하고 있는 중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관 경관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봐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운에서 을목이 뜨면 이 경금마저 아예 합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이 마음 놓고 관을 극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나마 지지는 지금 상관격에 이렇게 재를 만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관이 재를 만난다는 건 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대운이 을의 대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운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을의 대운인데요. 천간에 을목이 뜬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중에 지금 대운에서 지금 지지가 겁재로 가는데, 상관격에 겁재로 간다는 것은 이 상관이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겁재의 흉신에 의해서 월지 상관이 더욱 살아나니까 이미 문제가 있는 건데, 세운에서 이렇게 다시 지지로 재가 들어오더라도 대운 겁재에 의해서 한번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내가 가진 재주로 돈을 벌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대운에 있는 겁재에 의해서 이 재가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시 동료나 형제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혹은 겁재 자체는 우리가 욕심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재주나 이런 걸로 돈을 벌지만 욕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을사년 전체만 봤을 때 명주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가장 조심할 것은 운에서 뜬 식신이 우선 이 인을 잡은 중에 세운에서 다시 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정관 자체가 모양을 좀 잡기 어려운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식신에 의해서 이 인수가 문제가 생긴 중에 상관 경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이 모양을 상한다는 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규칙을 어기는 걸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내 직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좀 우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분이 이직 같은 걸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말썽이 있는 중에 이직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는 지금 겁재에 의해서 이 재가 극을 당하고 원국의 인사 반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서 송사가 있는 중에 동료나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공을 뺏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령 이분이 만약에 뭐 세운에서 보는 것처럼 이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세운이 불리하게 들어온 중에 이 세운을 극복할 수 있는 절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길게 봐서는 그 뒤에 있는 을사, 병호, 정민년까지 운을 좀 체크해 드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우리가 뭐 건강이라든지 이성, 뭐 시험이나 자격 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분석을 해보고 한번 사주 앱에서는 이 사주의 2025년 운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앱으로 할 건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앱스토어에서 운세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운세 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고 리뷰가 가장 많은 어플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신이라는 어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이게 또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마킹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보시냐면, 이 어플은 이제 뭐 다운받고 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뭐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광고만 보면 되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무료라고 뭐 돈이 또 딱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료 앱을 이용할 때 이제 특징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광고랑 그리고 더 필요한 경우 상담, 유료 상담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건 그냥 운세를 보는 거니까 어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운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신년 운세에 대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격을 좀 분석하는 그래프라고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어플들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어플도 지금 다른 사주를 넣었을 때 또 이런 동일한 항목으로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볼까요? 자립심, 까칠함, 자만심, 배타성, 사교성, 판단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주 구성을 기반으로 십신의 어떤 왕한 정도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의 그래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판단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성이나 뭐 혹은 재성,
그 다음 후순위로는 인성이 좀 관여할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요. 자만심이나 이런 배타성 같은 것들은 제 생각엔 재성이나 상관 이런 것들이 좀 관여할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주의 성격을 그래프로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주로 성격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보는 목적은 성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사주로 알 수 있는 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10년 운세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내용은 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총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성공을 위한 조언이라고 해서 필요한 조언 같은 것들을 좀 놔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사주에 대한 이 사주 명주분에 대한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온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사주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높은 프라이드, 자신만만해 하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좀 무시할 수 있고, 이런 성격을 좀 고치다 보면 원만한 관계 유지가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가끔 고집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투도 다른 문제를 감정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에 대처해서 얘기하는 습관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설득하고 감정을 거론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왜 사주를 묘사하는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자,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좀 추정이 됩니다. 사주를 봤을 때 월지가 상관인데 지지도 상관이 왕한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간도 지금 상관이 드러난 중이라서 겁재나 상관이 좀 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는 이 상관이 재를 만나서 좀 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상관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호기심이고 변화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죠. 그러므로 스피드도 좋고 나름 임기응변도 있으나 본인 주장이 강하고 실수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재는 정제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징하는 것들이 큰 돈, 큰 욕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큰 야망이나 목표의식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에 상관과 편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부분, 높은 프라이드, 남들과 좀 어울리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해석으로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운세 앱으로 여러 명의 사주를 해석할 때는 뭔가 해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앱은 좀 포인트를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사주에서 많은 십신의 기운을 포인트로 성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관이 왕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상관이 경관하고 있는 중에 인수가 이 상신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은 사실 전혀 언급이 좀 안 된 느낌이 있고요. 우선 전체적인 총평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년 운세에 대한 조언을 좀 제가 한번 볼 텐데, 내용이 역시 길어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앞에 있는 것들을 사실 좀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연계에 대한 좀 조언인데, 예를 들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인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때로는 기발한 생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적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틀에 본인을 갖추지 말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열심히 좀 제가 방금 읽어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주 해석을 기반으로 어떤 일반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조언이지, 그 사주 구조를 기반으로 세운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어떤 기륭을 얘기한 뒤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조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조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지금 식상이 왕한 중에 아무래도 운에서 다시 좀 식신이 들어왔고, 재가 구글자인 중에 다시 이렇게 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왕한 기운에 이 왕한 것들이 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언급된 사주의 안 좋은 부분이, 성격적인 부분이 좀 더 더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의 스타일 혹은 고집,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주변과 화합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왕한 기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주 해석 없이 그냥 성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안전한 방향의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성격을 다룬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격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든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해석, 사건에 대한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십신의 성향모사와 운의 해석마저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무료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앱을 만든 제작자분께 좀 죄송하지만 좀 너무 성의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해석은 마치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 그 신문 한 켠에서 봤던 그 오늘의 운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크게 그렇구나 하면서 좀 받아들일 것 같진 않은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만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주 명조도 한번 방금처럼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명조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주분도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던 분인데 30대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다른 운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사주를 봤으니까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고 이 세운, 을사년, 1년 세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사주를 우선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1년 세운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는 해월 신금의 월지가 상관입니다. 일부러 앞에 있는 사주랑 비슷하게 상관으로 용신이 되어 있는 사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월 신금 같은 경우 금수상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름을 붙여서 금수상관격이라고 분류해서 부르는 이유는요. 금수상관격은 겨울에 태어난 우리가 금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음이 조우가 되는 화기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우가 되면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옵션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지지부터 보면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관은 이렇게 인수를 만나면 내가 가진 재주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재를 만난 것도 좋죠. 상관이 이렇게 재를 만난다는 건 내가 가진 재주로 역시 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관격이 보통 우리가 인수와 재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재가 인을 직접 극하는 경우에 사주 모양의 격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다행히 직접 옆에서 극하지 않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극하지 않는 건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관에 이렇게 식신이 있으니까 이 재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일지와 시지가 자묘형의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가정과 연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상관격의 일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뿌리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주는 보통 상관이 재를 생해서 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진 부가 오래가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해중에서 본기인 이렇게 식신이 투출해서 식신격으로 변격이 된 건데요. 보통 천간에 이제 갑을목이 또도 용신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주는 지금 식신이 투출한 중에 이렇게 인수가 투출했습니다. 천간의 모양도 지지와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천간에 있는 요 식신은 요 인수에 의해서 무기합으로 이렇게 합의된 건 아쉬운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계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하는데 이렇게 인수 계신에 의해서 식신이 합의됐다는 것은 오히려 문서나 부모, 학문 혹은 내 걸 너무 챙기다가 먹고 사는 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조건을 갖춘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인을 하나 남겨놓은 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사주는 월지 본기인 천간에 상관이 투출했을 때 이 상관이 인수를 만나서 이땐 그래도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간이 무력한 사주에 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을 돕는 기운을 만난 건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운은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을사년은 지금 보시면 천간은 이 사주는 이렇게 재가 온 중이고요. 지지는 이렇게 정관이 들어옵니다. 자, 대운을 제외한 1년 세운과 원국과의 관계라만 본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을사년은 동과 지기를 같이 갖고자 직업적인 부분에 변경하면서 이동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 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관격이지만 지지에서 이렇게 정관을 만난 건 기본적으로 원래 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상관은 관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관격에 관이 들어온다는 건 오히려 지기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해월의 경신금이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은 희경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금수상관격은 무조건 화기를 만나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금수상관격이라도 이 정관을 보호해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조우가 되더라도 이렇게 인이나 재로 정관을 보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이렇게 사해충도 있지만 해묘, 목곡이나 인수에 의해서 상관이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사해충이 사실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정관을 만나서 조우도 되고 이 정관이 직접 다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관이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래서 지지는 재성, 즉 배우자나 혹은 아버지, 그리고 내가 배운 학문에 의해서 직위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들어온 건데요. 천간에 재가 들어온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운에서 갑을목이 뜨게 되면은 월지 해중에서 투출한 재가 투출한 거기 때문에 이 재가 들어온 걸 절대 나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을사년은 내 직위가 상승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 맞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을사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1년 세운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방금도 보셨듯이 제가 이 사주 원국에 그냥 이 세운을 직접 붙인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을 볼 때는 이 세운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운과 최종적으로 같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정묘로 지금 현재 대운이 들어온 중에 지금 현재 이 을사가 들어온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주는 천간은 지금 식신격으로 변격되는데 연간에 있는 인수가 이 무게에 합해서 지금 현재 이 식신이 힘을 아예 못 쓰는 상태거든요. 그런 중에 인수가 남은 중에 운에서 살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는 상관격에 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주는 식신이 살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인수로 어떻게 보면 살을 해소하고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대운이 살인 상생이 되고 있는 중에 운에서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의 사주천간에 떠 있는 인수를 극하면서 대운에 들어온 살을 살리면서 들어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는 일간이 무력한 사주에 이렇게 살이 살아난다는 건 이 칠살로 인한 난제나 고통을 달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로 인한 문제는 이 명주분에게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한테 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여자로 인한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께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보면서 괜찮은 절운이나 월을 좀 뽑아줘야 한다는 게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도 앞에서 봤던 점신이라는 어플에서 한번 넣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앞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동일한가 보네요. 보니까 항목이 좀 동일해요. 다른 사주를 더 넣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매번 동일한 항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사주를 상관격 사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우선 좀 신뢰도 있는 말이 나옵니다. 언어적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말과 글에 재능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온 건 이 사주가 이제 아무래도 상관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가 좀 왕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관격에 인을 만났다는 건 상관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인은 보통 문서나 글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어플은 꼭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주의 해석을 하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외부 사람들에게 단점이 좀 두드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단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자신을 만들고 장점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이 상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관과 반대로 모양이 좀 상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역시 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얘기를 하네요. 넘어가 봅시다.
성공을 위한 조언, 이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1년 세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대략 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했습니다. 자, 욕심이 지나치면 트러블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맥을 늘리는 것에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다. 사람들과 교류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세를 가진다면 업무를 할 때도 조직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 그러니까 상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 관리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개선점을 찾아 적용하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일이든지 경험 안에서 중요한 점을 배우고 스스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봤던 사주의 조언 양상과 좀 비슷하네요. 앞에 있던 내용을 연계해서 어떤 사주의 왕한 기운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얘기하는 조언인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이건 좀 제 의견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좀 다 포함된 얘기가 아닐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격이라는 부분은 이게 스펙트럼이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나 다양한 성격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언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건 참 고마운 건데 신년 운세를 보러 온 사람에게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만 좀 해준다면 이 사람에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오히려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세를 보러 온 사람에게 이런 좀 뻔한 말이 아니라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의 기lum을 중심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료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를 하고 본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해석 알고리즘이 보면 그러네요. 왕한 기운을 중심으로 성향적인 분석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사주에서 문제가 되고 좋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정확히 해주고 운에 의한 부분도 세운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그에 대한 기륭 그리고 만약에 그 세운이 문제가 있다면 절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1년 신년 운세에 대한 총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어플들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신년 운세를 좀 제대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운세 어플이 아니더라도 1년 운을 보는 방법들을 봤을 때 일반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일간으로 운을 본다, 뭐 일주로 본다, 띠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운을 본다는 건 사주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에 대한 운, 세운, 대운, 필요하면 이 세운의 절운까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1년 운세는 단독으로 명조와 직접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대운과의 성패를 최종적으로 논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주 분석을 정확히 하고 운을 정확히 이해하는, 운을 보는 방법들을 정확히 다 알아야겠죠. 단순히 어떤 글자가 많아서 그리고 단순히 뭐 일간이 뭐라서 뭐 혹은 일주가 뭐라서 혹은 띠가 뭐라서 이런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죠.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정확히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올해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주를 보는 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지만 해석의 원리는 굉장히 명료하고요. 이것을 통면으로 이끌어가는 건 그 정확한 해석의 이해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정확한 사주 공부법에 대한 강의 안내와 개인 사주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역시 올해도 항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